시간탐험대는 축구광인 남주인공 리키와 가수를 꿈꾸는 여주인공 스카이가 그 유명한 주전자 돈데크만을 이용하여 시간 여행을 그린 코미디 만화입니다. 어린 시절에 이 만화를 보지 않았어도 돈데크만이 시간 터널을 열 때 외치는 대사만큼은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탐험대의 일본 방영 당시 우여곡절이 많았던 방영 시간대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와 패러디가 된 에피소드 제목, 캐릭터들의 이모저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원작의 제목은 타임트러블 톤데케만으로 일본에서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총 39화의 에피소드가 방영. 하지만 일본 방영 당시에는 방송 시간대의 이동이 잦은 작품이었다. 처음 방송 당시에는 1989년 가을 무렵 후지TV가 내건 틴즈 골든타임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편성된다. 틴즈 골든타임이란 후지TV가 평일 오후 5시 30분에 애니메이션만을 편성한다는 기획 방송 프레임으로 10월 16일부터 월요일에는 가키데카, 화요일에는 얼업쇼, 수박머리군, 수요일에는 용의 아들, 금요일에는 람마 2분의 1 12편 등이 편성. 시간탐험대는 이중 목요일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덧붙여 시간탐험대는 이때 동시에 스타팅했던 틴즈 골든타임에 편성된 작품들 중 유일하게 원작이 존재하지 않는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이었다. 그런데 이 틴즈 골든타임 실시 이후 약 반년 후 월요일에 방송되고 있던 가키데카가 22화라는 짧은 화수를 끝으로 3월에 종영. 이렇게 되자 야심차게 실시했던 틴즈 골든타임은 금세 소멸해버리고 말았으며 이후 나머지 4작품은 금요일에 하나로 묶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방영하는 금요 애니메랜드로 편성되어 방영된다. 하지만 이마저도 용의 아들이 7월 6일 33화의 이야기를 끝으로 종영되자 시간탐험대는 다시 한번 시간대를 이동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일요일 오전 5시 30분이라는 최악의 시간대에 편성된다. 여담으로 틴즈 골든타임에 편성되었던 작품들 중 끝까지 살아남은 작품은 람마 2분의 1로 람마 2분의 1은 1992년 9월까지 방영되었다. 국내에서는 1991년 비드콤에서 타임퀘스트라는 제목으로 비디오가 수입되었지만 인기나 인지도는 매우 낮은 작품이었다. 그러나 1993년 공중파인 MBC에서 시간탐험대라는 제목으로 방영하게 되면서 인기와 인지도를 얻게 되었으며 이후 1997년에도 재방영을 해주었다. 당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이야기의 배경이 일본이었던 20화는 국내에서 방영되지 못했다. 특히 국내 오프닝은 엄청난 고음으로 유명하기도 한데 처음 음역대는 그다지 높지 않으나 보컬이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면서 상당한 고음을 선보인다.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한화에서 완결 짓는 방식으로 전개해가며 시간여행을 함에 있어 시대나 배경이 딱히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과거나 미래 어느 곳으로든 여행이 가능하고 실제 역사적 배경에 갈 수도 있지만 영화 속 세계가 배경이 될 때도 있다. 먼저 3화는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을 무대로 하고 있고 6화에서는 최초로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진시황이 등장. 12화는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아서왕, 나폴레옹, 클레오파트라, 라이트 형제, 베이브 루스 등 많은 역사 속 위인이나 실존 인물들이 만화에서 등장하고 있어 이 만화 은근히 역사 공부에 도움이 될지도? 영화에 관련된 패러디도 종종 나오는 편이며 이는 제목에서도 많이 패러디되었다. 17화의 제목 백투더 서부극은 영화 백투더 퓨처의 패러디, 22화의 제목 엄마 찾아 3억 년은 애니메이션 엄마 찾아 3만리를 패러디. 다만 의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MBC에서 방영할 때 해당 회차의 제목은 공룡 100만 년이었는데 이 국내판의 제목도 영화 공룡 100만 년의 패러디로 볼 수도 있다. 31화의 제목 해저 2만 마일 특별한 여행 역시 유명 소설인 해저 2만 리를, 32화 샬랄라 공주의 로마의 휴일도 영화 로마의 휴일을, 33화 베르사유의 이상한 장미도 만화 베르사유의 장미를, 37화 발각된 샬랄라 공주의 베니스의 사랑도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의 패러디인 것 등 심심치 않게 제목에서 많은 패러디들을 찾아볼 수 있다. 캐릭터 디자인은 당시 싱싱캅, 슈퍼그랑조에서 캐릭터 디자인 및 작화 감독을 맡았던 아시다 토요오가 담당. 확실히 주인공인 리키를 보면 왠지 모르게 장민호가 떠오르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주인공 리키의 일본판 이름은 신도 하야토.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으로 나오며 레오나르도 박사의 집에 자주 방문하였기에 기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편. 방영 전 기획 단계에서의 이름은 천일야화에 등장하는 신드바드에서 유래된 신도바토라는 이름이었으나 파기되고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 나이는 1975년생으로 중학교 2학년 14살이라는 설정이지만 한 애니메이션 잡지에 따르면 그의 나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 11살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1화에서 리키가 5학년 3반 교실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여 리키의 설정 나이로 봤을 때 시간탐험대의 시대적 배경은 이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1989년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스카이는 이 만화의 여주인공으로 일본판 이름은 아라마 유이. 리키와 마찬가지로 기계에 대한 지식이 꽤 있는 편이고 그 때문인지 스쿠터를 운전하는 모습도 자주 보인다. 시간 터널을 이용해 해당 시대에 도착하면 휴대용 사전을 통해
항상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려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으며 기획 당시의 이름은 히마나시 미코였다. 사실상 이 만화의 진짜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돈데크만은 스테인리스제 주전자며 일본판에서는 간사이 사투리를 사용한다. 시간 터널을 열 수 있으며 이때 외우는 주문은 사실상 이 만화를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하고, 이 시간 터널의 지속 시간은 10분으로 10분이 지나면 닫혀버린다. 원래 시간과 장소의 지정은 귀에 있는 다이얼을 통해 지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구두로 명령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본적으로 자신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주인으로 따르게 되는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어 소유주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상관없이 자신을 소유하고만 있으면 무조건 주인이라 부르는데, 이 때문에 우디르 이상의 태세 변환을 보여주는 것은 덕분에 어린 시절 이 만화를 보던 어린 시청자들을 은근히 우라통 터지게 만드는 모습도 보여줬다. 압둘라는 호라즈 왕국의 마법사로 자칭 바그다드 제1의 마법사 압둘라님으로 스스로를 지칭하고 있다. 주로 샬랄라 공주를 납치해 다른 시대로 도망치지만 매번 계획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바보 악당. 가장 좋아하는 것은 도마뱀 꼬리로, 이는 그가 소원하는 램프의 바바도 마찬가지. 램프의 바바는 이 만화 최고의 인기 캐릭터 중 하나로 사실상 돈데크만과 함께 이 만화를 상징하는 캐릭터라 할 수 있다. 주인공인 리키와 스카이의 이름은 기억 못해도 돈데크만과 램프의 바바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없을 것이다. 대사도 별로 없고 등장하면 그저 웃는 것이 전부지만 이 모습 자체가 엄청난 임팩트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줘서 인기가 많았다. 자유의 여신상에게 고백하는 모습도 기억하는 이들이 많은 장면이고, 주인인 압둘라와 마찬가지로 도마뱀 꼬리를 좋아한다. 외견상의 모습은 누가 봐도 슈퍼맨. 샬랄라 공주는 매번 압둘라에게 납치당하게 되는데 왠지 마리오에 나오는 피치 공주가 연상되기도 한다. 나중에는 오히려 압둘라의 납치에 태연해져 버려 즐기는 것 같기도 하다. 작중 최고의 미녀로 나오며 시간 터널을 이용하여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샬랄라 공주의 미모에 반한 캐릭터들도 많았다. 게다가 당시 시청자들도 여주인공인 스카이보다 샬랄라 공주를 더 좋아하는 이들도 많았던 것 같아 여러모로 스카이는 안습. 자, 시간탐험대에 관한 TMI는 여기까지.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